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평화를 위해 손맞잡은 두 정상. 그러나 지난 9개월간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전쟁 위기까지 간 한반도.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북과 남이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 관계 개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3월, 문 대통령은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했고 이어 특사단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그리고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도 급속도로 진전됐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결정됐지만 실무 협상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결국 남북 정상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돌파구를 마련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6월 12일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회담을 열었다.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등 성과를 거두지만 북미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북미 관계에 물꼬를 틀 것을 기대해본다. 남북 정상회담 특집 정치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봤지만요. 정말 1년 이내에 벌어졌던 일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네요. 반장들 다 기억하겠지만 그 정말 드라마 같은 사건들의 연속이었고요. 물론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을 위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죠. 또 미국의 주연 배우도 한 명 더 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예상대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부터 파격적인 환대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두 정상이 첫날 회담도 마쳤고요. 회담 결과는 내일 2차 정상회담까지 마친 후에 공개될 예정이지만은 오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 몇 번 얼굴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두 정상의 친밀감, 보통 우리가 케미라고 하잖아요. 그 케미가 아주 두드러지게 보였던 그런 하루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두 정상이 그 소기의 목적을 좀 합의점에 이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니까 조금 전에 그 북미 추가 협상을 포함해서 중요한 의제가 많이 논의됐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속보 또 주요 내용을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금 서울 동대문에 DDP라고 하죠.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서울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박상욱 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몇 시입니까? 6시 4분인데요. 박 기자, 지금 현재는 어떤 일정이 평양에서 진행 중인가요? 네, 이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 3시 45분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회담이 끝났을 시간입니다만 아직까지 회담이 종료됐다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서울에 들어오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노동당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측에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측에선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각각 배석을 했습니다. 회담 이후에 만찬은 목랑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만찬은 공식 수행원들을 비롯해서 특별 수행원과 일반 수행원 모두가 참석을 합니다. 만찬 완료 시점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오후 9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찬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쯤 될 거라는 박 기자의 전언이 있었고 지금 정상 간의 일정 외에도요. 다른 방북단 역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정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의 진행에 앞서서 김정숙 여사는 이설주 여사와 함께 옥류 아동병원 그리고 평양음악종합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두 퍼스트레이디가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평양음악종합대학에서 수업을 참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당 대표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경제인들은 이용남 내각부총리를 각각 만났습니다. 경제인들의 방북 목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 측은 북한의 요청이 아닌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른 사안이라며 남북관계의 장래 또 미래를 위해서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잠시 후 시작될 만찬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북한의 영접을 놓고서요. 최초 또 최고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항 환영부터 지금까지 첫날 분위기를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북한의 이번 영접을 놓고 북한이 최고 예우를 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도 처음이고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인민군 의장대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도 진행되는데 앞서 평양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 당시 이 예포는 생략이 됐었습니다. 당초 예정이 없었던 두 정상의 카퍼레이드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설 때 두 정상은 각자 전용차를 이용했었는데 이동 도중 북한의 벤츠 S클래스 무게차로 함께 옮겨 타서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앞서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카퍼레이드가 진행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옆엔 김정일 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자리한 바 있습니다. 참, 박 기자, 지금 이제 카퍼레이드 얘기를 박 기자가 했는데요. 그 카퍼레이드 할 때 의전상 타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평양 시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연못관에서 무게차로 옮겨 타는데 운전은 북측이, 선탑은 남측이 맡았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북측이 김 위원장의 경호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배려를 해줌으로써 우리 측 경호 책임자가 선탑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영 인파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화답하던 두 정상은 인파가 없는 곳에선 자리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서울 프레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DDP, 아까 제가 서울 디지털 플라자라고 했죠. 디자인이죠, 디자인.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릴 수도 있죠. 좋습니다.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자, 지금 이제 DDP에 나가 있는 박상욱 기자가 현재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원래 그 예정된 시간이 있었고요. 예정보다는 약간 조금씩 좀 뒤로 이제 시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박 기자 얘기를 토대로 해서요. 또 이제 그 신반장이 취재를 했으니까 원래는 오후 3시 30분부터 한 5시 정도까지 첫 공식 회담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연을 본 다음에 만찬으로 이어지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정확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평양에? 지금 일단 아마도 환영 예술 공연이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이 다소 조금씩 밀렸는데요. 원래는 3시 반부터 5시까지 첫 정상회담, 이후에 환영 공연을 보고 6시 지금 시각에는 만찬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남북 첫 정상회담이 3시 45분부터 진행이 됐고 일정이 조금씩 밀리면서 이 환영 공연은 5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공연을 보고 마치면 바로 만찬장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공연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영 예술 공연.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나온 거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서 문 대통령 내외와 이 수행원들이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평양 대극장에서 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올 2월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 교류가 물꼬를 틀 때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녀시대 서연과 이 북측 가수가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또 이 4.27 남북 정상회담 만찬 당시에는 현 단장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오늘 공연에서도 직접 나서서 노래를 부를지 주목이 됩니다. 영상은 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수 조용필 씨 노래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요.
지금 이제 환영 공연이 끝나면은 바로 만찬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최 관장?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을 하겠고요. 네, 청와대 그리고 정부 인사로 구성이 된 공식 수행원 또 함께 이제 만찬에 참여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정재계, 시민단체 또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꾸려진 일반 수행원들 모두 참가하는 환영 만찬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아까 고 반장이 얘기했지만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 내용이 대충 어떤 레파토리로 구성이 될 건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까 서울 공연 때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 그 정도로 구성이 될 거고 그 만찬 장소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만찬은 목란관에서 한다고요? 네, 이 목란관이라는 명칭이 북한의 국화가 목란입니다. 그래서 이 목란에서 이름을 따서 목란관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조금 전 정상회담을 마친 노동당 청사가 있는 평양 중구, 이 중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 인민문화궁전과 함께 최고급 국빈용 연회장으로 꼽힙니다. 지금 뭐 내부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벽과 천장, 바닥이 모두 하얀색이고 규모도 상당해 보입니다.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환송 연회, 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환영 만찬이 열린 곳인데 그때도 지금, 여기서 했군요. 네, 자료 그림이 나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1998년에 이 솥대를 몰고 방북했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만찬도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또 해외 국빈들도 이곳에서 대접을 했는데 중국의 장점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도 이곳에서 연회를 했었고 또 미국 인사죠. 2001년에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이곳 목란관에서 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요, 이 목란관 만찬에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흩어진 가족 친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왜 대통령 자신부터 흩어진 가족을 만듭니까? 이렇게 농담을 던지면서 이호 여사와 또 김 전 대통령 자리를 이렇게 붙이는 이런 또 일화가 널리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예. 뭐 할 얘기 있어요? 그 목란관 그 아까 보신 그 실내 모양새가 육각형이라고 육각형?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전체 건물 면적은 한 5,000평 정도 되는 아주 그렇게나 넓어요? 예, 거대한 그런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 반장 오늘 혹시 뭐 저녁 그 메뉴 같은 거는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1차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만약에 뭐 진짜 우리 측에선 그때 메뉴가 어떻고 저렇고 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북한에서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브리핑을 따로 하진 않으니까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근데 국빈 만찬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상당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평양냉면 1차 때는 뭐 북측에서 이렇게 공수를 해왔었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 부산 음식인 달고기 구이도 나왔고요. 자, 내일은 이 옥류관에 가서 뭐 평양냉면을 먹을 테니까 오늘 그걸 또 대접을 할까 뭐 약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자, 술도 상당히 관심인데 문배주가 만약 나올 거다 뭐 이런 관심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예,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도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이 문배주를 상당히 좀 좋아했었나 봅니다. 북한 측에서 문배주를 좀 준비해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 그래서 정상회담 때마다 계속 이 문배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4.27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 때도 이 문배주가 나와서 문배주를 마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이 다소 벌겋게 이렇게 상기됐던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1차 정상회담 당시 만찬에서 우리 측에서 준비를 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던 점을 고려를 해서 당시 스위스식 그 레스티라는 스위스식 요리를 우리식으로 바꾼 그 감자전을 선보였었잖아요. 과연 북한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좀 그런 뭐 배려를 한 뭐 메뉴를 선보일지 좀 관심이 가는데 뿐만 아니라 만찬장에서도 공연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27 회담 만찬 당시 그 조용필 씨와 현송월 단장이 그 겨울의 찻집 이 노래를 기습 듀엣을 불렀었는데요. 이게 저희 방송 당시 뭐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전화 연결을 하면서 처음 그 듀엣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또 당시 그 윤도현 밴드 YB도 그 만찬장에서 공연을 펼친 걸로 뭐 알려졌죠. 특히 만찬 직전에 북측이 준비한 환영 예술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측 방북단에 포함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답례 공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곡가 김영석 씨 그리고 가수 알리, 에일리 그리고 지코까지 참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코는 힙합 가수잖아요. 뭐 그렇죠. 과거 이제 지난번 북한에서 공연도 있었지만 힙합 가수는 처음 이렇게 이런 지난번에는 자리에 레드벨벳이 갔었죠. 네, 그때는 뭐 아이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힙합 가수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지코와 엘리는 만찬에서 각각 2곡씩 노래를 하고요. 김영석 씨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 등을 편곡해 피아노 연주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할지 내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근데 오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오늘 가능성이 꽤 높은 게 아까 네. 양 반장이 그 몽란관을 소개할 때 규모가 상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죠. 몽란관 내부에 또 따로 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찬에 또 공연을 곁들이는 뭐 그런 광경이 나오지 보통 않을까. 첫날은 이제 북측이 네. 뭐 대접하는 거고요. 둘째 날 그 식사 만찬을 보통 우리가 내는 보통 그런 형식이 많기 때문에 공연은 언제 할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마 소식이 이따 들어올 테니까 다시 속보를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제가 방금 부장한테 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지코가 소속돼 있는 그룹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알았는데 그때 아는 형님에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블락비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블락비 팬들의 또 여러와 네. 같은 미안해요. 댓글이 달리겠네요. 네. 또 그 오늘 그 예술단에 마술사 최현우 씨도 포함이 됐습니다. 막판에 추가가 됐었죠. 이 최현우 씨가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마술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최현우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 마술 공연을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올해 1월이었고 어린이집 방문 행사 때 공연을 했는데 제가 당시 집중 발제에서 또 소개를 했었고요. 당시에 뭐 화분에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팔처럼 옷에 팔을 끼워서 마술을 했었는데 뭐 화분에서 막 식물이 갑자기 자라난다거나 또 뭐 바람을 불면 뭐 꽃이 나온다거나 뭐 저런 식의 마술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허. 만약에 그럼 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마술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 합동으로 공연을 한다면 그것도 정말 상당한 명장면이 또 되겠죠. 최현우 씨가 오늘 그 참석 북한으로 떠나기 전에 언론과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1차 회담 만찬에서 북측의 마술사가 참석을 해서 공연을 선보였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기억납니다. 감내 형식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 북한에 가서는 최현우 씨가 남북 화합의 기적을 담은 작은 마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한 준비를 한 것 분위기네요.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저희가 아까 그 오늘 일정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3시 45분부터 진행됐던 남북 정상 간의 첫 번째 회담이 종료가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장면은 생방송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상이 잠시 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이제 정상회담 관련한 영상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바로 그 소개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또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른 특별 수행원들의 일정과 관련된 영상도 아마 저희 회의 때 잠시 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영상이 들어오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오늘 육성이 공개된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공개가 됐고요. 그 백화원 영빈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죠. 그렇죠. 그 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그 장면을 저희가 보고 좀 본격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로 뭐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이렇게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이민들의 마음이고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민들 북과 남의 이민들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온 교회에 그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평양 시민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회담에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오신 다음에 이렇게 환영 잔이랑 원래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오시자마자 이렇게 일정에 너무 하면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편히 여기서 쉬시고 오후에 3시부터 그냥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좀 좋은 효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뭐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뭐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평양 시민들 다 오늘 보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열렬히 활용하는 거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일부러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에 응당해야 되겠죠. 이 숙소모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대단히 초라하죠. 우리 최대로 이렇게 지난번에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판문점 우리 지역에 오셨는데 너무나 그 장소와 환경이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접을 해드리지 못해서 그게 그리고 또 식사 한 끼도 대접해드리지 못하고 그게 늘 이렇게 가슴에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데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최고의 감명과 최고의 연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날씨는 살짝을 주시는데 감기 드시고 좀 주세요. 오후에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사께서도 좀 아이고 예.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공개된 백화원 영빈관 장면을 봤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오늘 그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 그 오후 3시 45분에 시작해서 오후 5시 45분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이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이 30분간 더 길어졌고 아마 내일 2차 정상회담이 예정은 돼 있지만 오늘 충분한 얘기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을 했고 북측의 참석자는 지난번하고 동일했잖아요. 네,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뭐 양측의 어떤 실세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대화가 오간 걸로 보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해보고 그 남북 정상 간의 만남 첫 번째 회담 모습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평양에서 송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림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그림을 봐가면서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좀 들어봤는데 이제 상당히 길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주요한 발언이요? 인상 깊었던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라하지만 뭐 수준은 좀 낮아도 이런 표현들 상당히 솔직한 말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이 문 대통령 내외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까지 직접 찾아와서 뭐 일일이 시설을 또 소개하면서 이 북한의 시설들이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상당히 초라하다라면서 그래도 상당히 성의를 담았다, 양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 대통령도 최고의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4.27 1차 정상회담 때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라면서 또 몸을 낮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뭐 솔직하면서도 뭐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정상회담은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예정보다 30분 정도 더 진행이 돼서 이제 5시 45분에 종료가 됐고 그 회담 영상이 아마 곧 들어올 거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어왔는데 자 장소를 놓고 원래 어디서 과연 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어요. 그 노동당 청사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백화원 그 영빈관을 직접 찾아서 이렇게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그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노동당 본부 청사라는 곳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집무실이 있는 지금 영상 왼쪽에 나가 있는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저 장소가 지금 노동당 청사인 거죠? 청사입니다. 네. 예, 이게 저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머무는 집무실이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이죠.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격인 건물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매년 초 육성 그 신년사를 발표하는
그 장소이기도 하죠. 김정은 위원장을 보자. 잠깐만요. 예. 지금 아마 평양에서 이제 그 그림이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노동당 청사 본부청사 맞죠? 맞습니다. 예, 청사죠? 맞습니다. 3층 건물. 예. 저기가 이제 우리로 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우리의 대통령 비서실과 가까운 이른바 3층 서기실이 바로 저 건물에 있는 겁니다. 태용호 전 그 영국 주재 북한공사 그 회고록 3층 서기실에 암호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 중앙 청사는 중앙당의 일꾼들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완전한 금지 구역이다. 그리고 그만큼 북한이요 당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설명까지 나오냐면 첫 정상회담을 저렇게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의 공식적인 성격이 더 커졌고 또 북한이 정상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됐든 남북 정상회담이 저 공간에서 펼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노동당사의 모습은 조금 전에 이제 오후 3시 45분부터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고 이제 끝났는데 그 오늘 찍은 이제 노동당사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 두 정상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담으로 이어졌는데 아마 방명록과 관련된 영상도 잠시 후에 방명록을 쓰는 모습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영상이 들어오면은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배석자 부분도 궁금증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배석자가 이제 그 2대 2네요. 우리 쪽 2명, 저쪽 2명.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윤영찬 수석이요. 2-3명이 배석을 할 것 같다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 정의용 안보실장과요. 서훈 국정원장이 우리 측 배석자였고요. 이 북측에서는 김여정 그리고 또 이 김영철 이렇게 두 사람이 배석을 했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를 해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우리 측 배석자였는데 이번에는 임종석 실장 대신에 정의용 실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배석자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과연 누가 배석을 할 것이냐를 두고 언론에서든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논의를 하는 안건에 따라서 배석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초 밀각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배석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핵화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잖아요. 그럼요. 뿐만 아니라 비핵화 그 협상 중추인 만큼 배석을 한 걸로 보이고 이 밖에도 앞서 대북 특사단으로 이미 한 차례 북한을 다녀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도 소통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측면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2번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정의용 실장이? 2번 갔다 네. 왔죠? 네. 노동당 본부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본부청사에서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백화원 영빈관에서 출발해서 이제 본부청사에 도착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두 정상이 다시 손을 맞잡고 노동당 청사를 지금 둘러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네요. 상당히 웅장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발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지금 두 정상이 노동당 청사 안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죠. 네, 두 정상이 계속 대화도 나누고 있네요. 저기가 그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대북 특사단이 맞습니다. 찍었던 그 장소예요. 대북 맞습니다. 특사단도 갔었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맞습니다. 저기서 기념 촬영을 2차례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어색한 모습으로 기념 촬영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 모습인데 역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펜하고 방명록을 갖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이렇게 카메라에 좀 잡혔으면 저기 좋겠는데요. 눈 좋은 사람이 좀 봐봐요. 예. 이 각도에서 보이나요? 전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네. 노안이 와서 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렇게 딱 잡아줄 텐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네. 아마 그 내용이 잠시 후에 저희가 좀 확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조금 전에 이제 기념 촬영할 때도 뭐라고 주고 받았잖아요.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최 반장이 좀 그 지나갔습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을 썼었는데 그 당시의 문구가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였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처음 그 영빈관에서 인사를 나눌 때 문 대통령이 이제는 출발
출발이 아니라 결실을 맺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아무래도 방명록에 그런 메시지를 또 담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있습니다. 나오네요. 네.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 마음은 하나네요.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 마음은 하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글씨를 썼습니다. 네.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썼다고요?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문구를 썼었고요. 이번에는 방금 들으신 대로 평화 번영은 뭐였죠? 결의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 마음은 하나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역시 네. 부장은 머리가 좋으시네. 네,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 마음은 하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명록에 글을 자막이 쓰고요. 나오고 있었군요. 아까 보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담장이 2층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조금 더 추가 영상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오후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진행됐던 그 회담 직전에 진행됐던 기념 촬영과 방명록 서명 장면을 조금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 자, 추가 영상이 들어올 테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회담장 모습이 나오고 회담장 모습이네요. 네. 배석자는 아니지만 정상회담 자리에 시작하기 함께 전에 네, 실무자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손을 왜 흔든 걸까요? 찍지 모르겠습니다. 말라는. 찍지 말라. 네, 찍지 말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오늘 2대2 배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3명이잖아요. 그죠? 양 정상까지 합치면은. 의자 수는 조금 더 많이 원래 뭐 있는 의자겠지만요. 그러니까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회담장에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뭐 사전에 좀 촬영을 하려고 것 하니까 같습니다. 뭐 북측 관계자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좀 판문점에 의자 수가 많아서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석자가 뭐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을 했다가 맞아요. 결국엔 2대2였거든요. 네. 지금도 근데 보통 이제 뭐 단독 회담도 하지만 또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네. 회담이라는 게 또 저 장소에서 물론 확대 정상회담이 또 열릴 뭐 거라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저 회담장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회담이 열릴 수 있으니까 뭐 의자 숫자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1층에서 이제 방명록을 쓰고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회담장으로 입장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먼저 들어오는 네, 먼저 것 들어오죠. 네. 뒤에 뒷좌석에 이제 배석할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악수를 하고 근데 있고요. 경제보좌관 아니인가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경제인들 일정 새로 들어온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 특별 수행단에 포함된 이 영상은 경제인들이 지금 다른 네. 겁니다. 부청사 회담장의 네네네. 장면이 아니고요. 네, 예. 좀 다른 모습. 이용남 내각 부총리 네, 만나는 그렇죠. 장면인 것 오늘 같습니다. 이제 특별 수행단 일정이 이제 세 트랙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경제인들, 우리 경제인들이 회담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고반장,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오늘 회담이 그게 이제 회담 우리 특사단이 아니고 우리 방북단이 이제 세 트랙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뭐 화면은 아직 순서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 일정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 옥류 아동병원 방문과 음악종합대학 방문이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설주 여사가 동행을 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동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일정으로 2시 반부터요. 이 북한에서 가장 큰 아동병원인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했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 정상회담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이 지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자막으로 저희가 이제 속보는 나가고 있고요. 그 저는 지금 그 모두 발언을 보고 있는데 혹시 반장들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3시 38분쯤에 노동당 본부청사에 도착을 했고 아까 저희가 이제 장면을 봤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악수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검정색 인민복을 이제 착용을 했고요. 자,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네. 문 대통령님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을 좀 치하를 했고요. 그러네요. 또 이어서 북남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좋아졌다. 역사적인 북미 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이 찾아줬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북미 대화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군요. 북미 상봉의 역사적인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영상은 저희 이제 경제인들의 만남, 경제인들의 오늘 별도 일정에 관련된 영상이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 영상으로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반장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노동당 청사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이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발언 내용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신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이어서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고요. 기대 이상으로 환대해 줬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5달 만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을 만났는데 돌이켜 보면 평창 올림픽 그리고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평양 시내를 둘러봤는데 문재인 대통령 평양 시내를 오다 보니 평양이 놀랍게 발전돼 있어서 놀랐다. 산에도 나무가 많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우리가 지고 있고 또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8천만 결의의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영상이 2가지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왼쪽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조금 전에 조선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그 두 정상의 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이제 두 정상이 주고받았던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한 다음에 이제 2층에 회담장으로 올라간 장면까지 저희가 봤고 지금 오른쪽에 계속 나가고 있던 장면은 경제인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 경제인 만남에 대해서 신 반장이 한번 얘기를 해볼래요? 네, 오늘 그 경제인 만남에 4대 그룹도 총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방북 전부터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등이 포함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코레일과 한전 같은 공기업 대표들도 이 경제 방북단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들이 오늘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이용남 내각부총리와 면담을 가졌는데 이 부총리는 무역성 부상, 또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을 지낸 굉장한 북한 내에서의 국제경제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회담의 의제는 남북 경협일 텐데 지금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경협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사전에 밝히기도 했었고요. 다만 비핵화가 진전이 돼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면 그 후에 대북 투자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경제인들 방북단도 방북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북측 인사를 만나서 검토해보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말라는 또 교육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답이 북측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감을 줄 수가 있고 잘못된 신호를 그렇죠.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전 교육도 받았다고 하고 또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북측에서 먼저 경제인들의 방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 없다라고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리용남 그 경제부총리, 내각 경제부총리 그 모두 발언도 짧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광이다. 여러분들의 평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구면인 것 같다라는 말을 방금 신 반장이 소개한 경제인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친근감을 표시했네요. 북한이 이번에 그 우리 경협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또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영상이 그 인민문화궁전인데요. 지금 저희가 다 보고 있는 영상들은 조금 전의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있었던 영상을 평양에서 찍어서 지금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죠? 예. 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아, 그럼 저건 또 정치인들의 만남인가 그렇습니다. 보네요. 뭐 네. 민주당 이해찬, 뭐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정당 대표 중에 3명이 지금 갔는데요. 일단 김영란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안동춘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도 있었고요. 일단 뭐 정당 대표들이 저렇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을 갖겠다는 그런 목표. 일단 정당 대표들 3명이 모두 출국 전에 지금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뭐 가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저쪽 일행에 포함이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연내 남북 국회회담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죠. 또 정치인 수행단 중에서는 또 지자체장들도 이번에 포함이 된 게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같이 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갔고요. 최문순 지사는 접경 지역 대표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과 평양 간의 교류를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 네. 당초에 지금 보시는 영상이죠. 김영미 장관 모습도 네. 보이고요. 조금 전에 강경화 장관 모습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장관들은 다 저 인민문화공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들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났고 원래 정당 대표들은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또 만나기로 예정이 또 별도 되어 있었는데, 일정이네요. 네, 그 안동춘 부의장이 그 북한의 국회의장격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북측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네. 그 정당 대표들과 만남이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좀 기다리다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네. 우리 측 정당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그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박지원 네. 의원의 모습은 보이네요. 지금은 특별수행원단이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조금 전에 이제 장관들이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 모습도 제가 봤고, 이제 정치인들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상이 계속 이제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좀 정확한 내용이 이제 추가로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 문정인 특보의 모습도 좀 볼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따 정정을 좀 하고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왜 취소가 됐는지는 이제 속보를 이제 신 반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 트랙으로 지금 이제 수행단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김정숙 여사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고 반장? 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리다가 잠깐 저희가 멈췄는데 일단 아동병원을 방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병원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평양의학대학 시설을 계승해서 2013년 개원했던 곳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 시찰을 나간 적도 있는 곳입니다. 이 병원 복도에는요 디즈니랜드 애니메이션 그림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물론 조금 있다가 영상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는 이곳에 위치한 체육 지도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간단한 체육 체험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최문순 강원지사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하고 악수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뭔가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제 평창올림픽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옥류 아동병원에 최현우 마술사 그리고 가수 알리 등이 함께 지코 등이 함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지금 들어온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설주 여사가 알리 씨한테 전에 한번 오셨죠라고 인사를 하니까 가수 알리가 머리가 너무 노랗죠 라면서 이렇게 뭐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최현우 마술사는 그 자신을 요술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설주 여사가 제가 없어지나요라고 말을 해서 뭐 좌중에 이렇게 웃음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이 자리에서 지코를 소개를 하면서 아무래도 힙합 가수라는 점에서 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이번 방북단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다라고 지코를 이설주 여사에게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서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는 그 음악종합대학을 방문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남북 그 퍼스트 레이디의 공통점 바로 음악을 전공했다는 건데 김정숙 여사는 성악을 전공을 하고 서울시립 학창단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설주 여사 마찬가지로 성악을 전공한 후에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로 유명세를 탔었죠. 그래서 포함된 일정이 바로 이 음악종합대학 방문인데 북한 최고의 음악 분야 종합교육기관으로 북한에 손꼽히는 음악가들은 거의 모두 이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현송월 단장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 그래요? 출신이고요. 특히 이 주목될 만한 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우리 측 문화예술계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작곡가 김영석 씨, 가수 에일리, 지코가 이 일정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최태영 음악종합대학 총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고요. 이들은 함께 수업도 참관했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재밌는 에피소드가 지금 최 반장 얘기하는 그 평양 종합음악대학 거기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지금 전해졌는데 네. 그 수업 상황을 이렇게 참관을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네. 김정숙 여사가 이 학교 관계자 총장 최태영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안내를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여기 등록금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등록금을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평양 종합음악대학 최태영 총장이 등록금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상당히 좀 등록금이 없나 보죠? 예, 무상교육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김정숙 여사가 다시 영재교육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그런 일인데 조금 그냥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무상교육을 그 영상을 보고 싶네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표정도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송혜 선생님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반장들? 잘 아는 부장과 반장들이 네. 잘 알고 있는 그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나온 학교라고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정확한 학교는 아니고요. 원래 송혜 씨가 다니는 학교가 해주 예술 전문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50년대에 이 대학으로 흡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송혜 씨가 이제 나온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지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정말 몇 가지 트랙이에요. 지금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 또 김정숙 여사도 있고 또 정치인들 모임도 있고 아까 장관도 봤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수행단 중에 또 이제 경제인 방북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일정을 이제 저희가 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양 반장이 얘기했던 김정숙 여사가 옥류 아동병원 또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한 영상도 아마 잠시 후에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 이제 반장들 얘기만 듣고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들어오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시민사회단체 간의 만남이 진행 중인데요. 시민사회단체 만남이요. 네, 그 우리 측 특별대표단의 시민사회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북측의 사회단과 면담을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천주교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가 참석을 했고 이 북측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용대 부위원장이 나서서 그 오늘 그 시민사회단체 간 사회단 간의 면담도 역시나 그 인민문화궁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목란관을 소개하면서 북측의 최고급 그 국빈급을 영전하는 그런 맞아요. 장소가 이 목란관이랑 인민문화궁전 2000년, 2007년도 했고 두 군데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조금 전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이렇게 특별 대표단,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경제인들 간의 만남이 이곳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방금 부장 말한 대로 그 정상 간의 일정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여러 트랙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남이 진행 중이고 이 영상이 녹화가 된 영상이 계속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추가 영상이 들어오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정숙 여사의 영상만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 옥류 아동병원이죠. 옥류 아동병원하고 음악종합대학 영상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관련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 지금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다양하게 지금 이제 여러 트랙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 그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방북 소감과 관련해서 그 얘기했던 대목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 문 대통령이 순안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이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기 직전에 방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육지가 보일 때부터 내릴 때까지 그 북한 시내를 쭉 봤는데 보기에는 갈라진 땅이라고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역시나 우리 강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평양 방문은 처음이지만 북한을 방문한 건 5번째고
또 예전에 문 대통령이 금강산에서 그 어머니 모시고 이산가족 상봉도 했었잖아요. 또 개성도 방문했었고 또 판문점 통일각에서도 회담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1차 회담 때 깜짝 월경까지 합치면 5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의 백두산 사랑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백두산에 가긴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공언을 해왔고 그래서 그 중국 동포가 나를 백두산에 초청했을 때도 가지 않았었다, 뭐 사양했었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오늘 백화원 초대소에 가서 그 오찬을 했는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 식사를 했고 또 뭐 강경화 장관, 송영무 장관, 조명균 장관도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침부터 해볼게요. 시간 순으로 하는 게 정리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자, 고반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아침부터 쭉 하루를. 네, 문 대통령 내외는요 오늘 오전 8시 5분쯤이었습니다.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서요 이 반려견 마루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잘 다녀오라는 환송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8시 15분쯤에요 이 헬기에 올라서 서울 공항으로 이동을 한 뒤에 8시 45분 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예상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더 일찍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하기 약 30분 전부터 이 평양 순안공항 생중계 영상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요. 했었는데 이 터미널에 평양 시민들이 그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문구도 보였고요. 곧이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모여있는 인파들 사이 또 의장대 사이를 오가면서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10시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용해,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들이 레드카펫에 도열하기 시작을 했고 곧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 여사와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하자 평양 시민들 환호를 했었고요. 비행기 트랩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문 대통령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죠. 밑에서는 김 위원장 내외가 박수로 환영을 했고요. 또 이렇게 트랩을 내려와서 만나자마자 양쪽 내외가 서로 반갑게 저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포옹을 했죠. 예, 네. 저게 가장 깜짝 하이라이트였어요. 장면이었지 네, 않습니까?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3번 그렇게 왔다 갔다 포옹을 했고요. 그게 유럽식입니까? 보통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만나면 보통 포옹을 자주 하지 근데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요 시진핑 주석하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했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자, 그렇게 아무튼 대화를 나눴고 저렇게 평양 시민들이 또 열렬하게 환영을 했죠. 또 남녀 어린이가 이렇게 화동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한테 꽃다발을 또 전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참 지금 인상 나오려고 하네요. 적이었지 네. 않습니까? 저 포즈가 상당히 격려하는 거. 부장이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격려할 때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할 때는 눈썹 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거수경례가 아니고 저게 이제 북한 소년단이에요. 북한 소년단은 독특한 경례법을 갖고 있는데 그 말도 합니다. 항상 준비라고 이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준비. 예. 항상 준비라고 하는데 그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 평양 정상회담 때도 화동들이 이제 소년단이 나와서 격려를 했고요. 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그때도 저 격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소년단의 독특한 경례법이에요. 네. 손을 너무 높이 올리더라고요. 저게 특징이에요. 네. 그렇군요. 부장 어떻게 아시는지. 제가 아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저 경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화동들의 인사를 받은 뒤에 역시나 그 북측 인사들과 또 우리 측 주요 인사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북측의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북측 인사 총 9명이 나왔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용해,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또 이용호 외무상도 나왔고요. 군부 인사도 나왔습니다. 노광철 인민무력상 이 경례를 하는 모습이 또 보였고요.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과 인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뭐, 예. 뭐 군부 인사, 뭐 아니면 외교, 뭐 정치, 경제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어서 곧장 저렇게 본격적인 의장대 사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열 중에 나온 음악이 명예위병대가 연주한 환영곡인데 이 제목은 따뜻한 환영의 음악이라고 하고요. 환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 총 300명 규모의 북한군 육해공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의장 행사를 위해 도열을 했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분열대에 올라가서 또 계속해서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3번째로 북한 의장대 사열을 받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0년하고 2007년 과거 두 차례 사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도착 직후에 곧바로 사열이 이루어졌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의장대 앞으로 사열하는 동안 21발의 예포도 쏘아 올렸습니다. 예포는 처음이죠. 예, 네. 처음입니다. 자,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의장 행사 때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뭐 국기개양, 국가연주, 예포 발사 이런 거 생략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국기개양, 뭐 국가연주는 없었지만 예포를 발사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북측에서는 뭐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에 계속 손을 흔들어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몇몇 시민들하고 직접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걸로 저는 꼽고 싶은데 차에 탑승하기 직전에 시민들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네네네. 인사를 맞아요. 했던 게 있었죠. 그 평양 시민들 중에요.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오열하는 사람도 제가 아까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공항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공식 수행단과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이 다른 장관들을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이제 소개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장관이다 이 정도만 소개를 하는 것 같았는데 김현미 장관을 소개할 때 좀 길게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철도와 도로를 좀 담당하는 이 장관이다 보니까 뭐 그런 소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고반장 들었는데 개인 생각이죠? 길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또 예. 개인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자, 저러고 나서 이제 이 두 정상내가 분명히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른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백화원에 도착할 때는 한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어찌된 일인고 하니 지금 보시는 바로 중간에 이 장면입니다. 내렸죠. 예, 중간에 내려서 카 퍼레이드를 위해서 한 차로 갈아탄 겁니다. 이렇게 이 중간에 내려서 뭐 연호하는 이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요. 인사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정상은 오픈카로 갈아탄 뒤에요. 이 평양 도로부터 3대 혁명 전시관, 영생탑, 여명거리를 거쳐서요. 금수산 태양궁전, 또 백화원 영빈관까지 코스 내내 저렇게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요. 4월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그 기자회견할 때도 뭐 몸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뭐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이제 뭐 세 번째 만나니까 좀 친밀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북한 언론도 오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했다면서요? 네, 뭐 당연히 노동신문 일면에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조선중앙통신도 역사적인 남북 순회 상봉을 위해서 2박 3일간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라고 썼고요. 또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좀 이례적인 보도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회담 일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 자체도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평양 시내 모습이 고스란히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 모습이었고요. 북측의 이건 좀 현장 취재진이 전해온 내용인데 북측의 조선중앙TV가 우리 측 취재 인력과 협력을 해서 생중계를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북한 언론도 상당히 관심 있게 이걸 보도를 하고 다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제 지금 시간이면은 어때요? 만찬이 혹시 진행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아슬아슬하네요. 아무래도 환영 공연의 거의 마지막 시점이거나 아니면 만찬이 막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지금 이제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5시 45분이나 돼야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뒤에 이제 환영 이제 공연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레퍼토리를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줄여서 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지금 그 공연 막바지거나 아니면은 만찬이 막 시작됐거나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일 텐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평양에서 이제 속보가 더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행사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남북 정상회담은 아까도 저희가 몇 차례 이제 속보로 얘기했듯이 오늘 오후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진행이 됐고요. 두 정상이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최종 결과는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2차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공개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추정은 해보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그 청와대가 이제 3가지라고 요약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비핵화 의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테이블에 오른 거죠, 신반장.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회담의 정식 의제 3가지입니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두 번째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및 촉진, 세 번째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인데요. 이 청와대는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된 건 처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면서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비핵화 의제는요, 협상 당사국인 북미 간 의제로 다뤄졌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정식 의제에 포함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이번 정상회담 출발 전에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촉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서로 간에 깊이 쌓인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자, 평양에서의 영상이 좀 더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아마 곧 들어올 영상이 아까 얘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옥류 아동병원 방문, 또 평양 그 종합대학이죠, 음악종합대학 방문 영상이 이제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 그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출발 전 발언 어제죠, 어제 수석보좌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때 보다 진전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는 남북미 관계를 또 한 차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관련해서 윤영찬 수석도 오후 브리핑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진 결실이 있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주고받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면서 이 비핵화라는 단어가 선언문에 들어가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이 비핵화 시간표를 협의해 발표한다든가 또는 북한이 구체적인 핵무기 목록을 리스트를 공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이 담긴 합의문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굉장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두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합의할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는 블랭크다, 즉 공란이다라고 하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판문점 선언문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하지만 공동 발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에는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오전에 이제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또 본인의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할지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아까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3가지 의제가 논의된다고 했잖아요. 청와대가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그 3가지 의제가 순서를 뭐 정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뤄지는 거예요? 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요, 의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허심탄회한 대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창 수석은요, 의제 순서를 정해서 대화하기보다는 비핵화,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3가지 의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한 합의는 이미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논의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가장 유력한 의제입니다. 네, 아까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그 신반장이 그 속보로요. 그 여러 트랙으로 진행됐던 회담 중에 그 북한 안동춘 부의장과의 만남이 불발됐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국회 대표단하고의 만남이 불발됐는데 관련해서 그 우리 측 설명이 있었다고요? 네, 뭐 안동춘 부의장이 한 1시간 가량 기다리다가 그냥 이제 갔다 대표들을 네. 만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우리 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 시간에 여야 3당 뭐 대표들끼리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착오가 일정에 있었던 거예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 측에서는 일정을 재조정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 그 약간의 그 뭐 좀 네. 그 정확하게 실무진 어떤 차원에서의 뭐 착오가 일정이 좀 있었던 걸로 일단 스케줄이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양반장 계속 얘기 뭐 이어가죠.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도요, 이 남과 북이 이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었었죠.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뭐 실제 지난 5월서부터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 또 전단 살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남북 군당국이 장성급 실무진급 군사회담을 계속 뭐 잇따라서 개최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데 자, 이번 회담에서도 추가적인 군사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뭐 이미 지난 13일에서 14일 판문점에서 17시간 마라톤 실무회담을 가졌잖아요. 이 자리에서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그리고 DMZ 내 감시초소 우선 철수, 그리고 유해 공동 발굴 등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비무장지대에서 일정 수준의 병력 감축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 군사 협력 조치와 관련해 실무회담에서는 국방부와 인민무력성, 또 합참과 북한군 총참모부 간의 한 라인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남북 정상의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고요. 저희가 아까 다뤘었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계속 자막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던 서해 북방 한계선, 보통 저희가 이제 NLL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그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NLL 부분은 다른 사안보단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앞서 군사실무회담이 마라톤으로 진행된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의 함정 출입과 해상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또 남북 공동 어로 조성 등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송영무 장관이 NLL 합의 관련 일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북한은 여전히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두 정상 간의 담판이 필요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산가족 부분은 조금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인데 남북관계 개선 발전 관련해서요. 이산가족 면회소를 상시 운영하는데 두 정상이
합의할 거란 그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을 당시에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이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 확대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어제 브리핑에서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쪽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서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잠깐 다른 소리인데 그 오후 5시경에 대전 동물원에서 네. 퓨마가 네. 퓨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탈출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퓨마. 퓨마가요? 예, 예.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역에 그 어. 경보 뭐 이렇게 문자가 뿌려지고 했다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마취총을 쏴서 포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하고 이산가족하고 잘 연결해서 이렇게 발 들어가요. 네. 아, 예. 그러니까 그 두 정상이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나중에 뭐 이산가족 면회소에도 뭐 동물원 같은 게 생길 수 또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 네. 저희 측에서 원숭이인가 침팬지를 보내고 북측에서 백두산 호랑이를 뭐 보내는 그런 사업도 논의가 있었죠. 있을 거라는 추진을 해보려고 해본다고 최 반장이 했습니다. 도와주네요. 네. 굳이 바로 좀 엮어보자면 이어갑시다, 네. 그냥. 이어갑시다. 뭐 그냥. 좋으면 퓨마도 또 네.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산가족 면회소 상시 운영에 이 합의를 한다면 이산가족들이 평소에도 정말 다양하게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18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남북 100명씩 21차례 이루어졌는데 자, 이 같은 대면 상봉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서쪽 개성공단 지역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동쪽에는 동쪽 금강산 관광 지역에 또 금강산 면회소가 들어선다면 분단된 한반도 허리에 남북 대화 또 교류 협력의 상설 무대가 가동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북한 안동춘 부의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착오에 따른 해프닝이겠죠. 뭐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 등 4명의 의원이 동행했잖아요. 이번 이제 수행단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쪽이라든지 일부 당에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쪽이 됐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정상 간의 만남과는 별개로 글쎄 뭐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남북 국회회담이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수차례 북한으로 가서 남북관계 개선을 했던 견인했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엔 입법부의 대표 격으로 북한을 찾은 만큼 남북 국회 회담 성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일부 일정 착오로 인해서 만남 자체가 안동춘 부의장과 만남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향후에 만나는 자리에서 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동시에 국회 회담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진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정동영, 이정미 대표 역시 이번 회담에서 국회 회담에 대한 합의를 만들고 국회 교류에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최 반장 딴 생각하지 말고요. 회의에 집중하고요. 네, 푸마가 자꾸 머리에서 아른 거를 이번 회담에 이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요. 문희상 국회의장도요. 전에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같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국회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경제인들 대거 방북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역시 이제 남북 경협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단 중에 3분의 1인 17명이 경제계 인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약간 인민문화궁전에서 우리 측 경제계 대표단과 또 북측의 이용남 내각 부총리가 면담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그 최태원 당시에 SK 회장이 바로 뒤에 서 있네요. 네, 이 당시에 대표단들끼리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용남 부총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측에 와서 이렇게 경험하고 북측 인사를 뵙고 하니까 상당히 인상적이라면서 북한이 과학과 인재를 중시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현정은 회장이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도 빨리 잘 돼서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고 싶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북측의 이용남 부총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협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인들끼리 마주 앉을 기회가 많이 생기길 바란다라는 화답을 또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를 H자로 연결해서 동시에 개발하는 구상인데 이게 만약에 남북의 통합 개발 전략으로 본격화된다면 여러 가지 SOC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기대감은 크지만요. 지금 이제 UN 대북 제재라는 또 큰 장벽이 있잖아요, 고반장.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경협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북한 경제인들은요, 대북 제재라는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당장은 비즈니스 현안을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또 경제 강류들에게 직접 경제 산업 협력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일단은 이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이 북한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라는 겁니다. 청와대도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경협의 한계는 있다면서도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영찬 수석은 여러 협력 부분에 있어서 대화들을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MOU 등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경협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멀리 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면 우리 경제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남북 경제협력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이었죠. 이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을 하고요. 현대화하자는 게 그 합의문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사회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죠. 또 경제계 수행단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걸로 지금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 또 SK그룹은 에너지, 이동통신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죠. 과거 북한 무연탄을 구매한 적이 있었던 포스코는 북한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제철소 재건 등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LG는 과거에 TV 같은 일부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조립해서 생산을 한 적이 있는 만큼 가전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그 영상을 봤잖아요. 앞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명록에 글을 쓰는 장면, 또 2층 회담장으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 정상회담의 그 시작 부분, 또 그 정상회담이 종료되는 그 모습이 잠시 후에 평양에서 영상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이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이제 모두 발언 관련한 얘기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협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다가 이제 평양에서 영상이 들어오면은 그 얘기로 좀 이어갈게요. 지금 경원선 철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에, 그리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특별 수행원에 포함이 됐습니다. 남북 철도 협력을 위한 실무 논의가 비중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그 순안공항에 내린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측 수행원을 소개를 할 때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보다 약 10여 초 정도 더 오래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소개를 해서 좀 어떤 대화가 더 오갔는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라면서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그 비용 추계서에는 남북 간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에 2,951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철도 복원 사업은 군사 분야 합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일대의 지뢰가 제거되면 이 서울에서 원산 간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실 9월 18일 오늘이 또 철도의 날. 오늘이 철도의 날이에요? 점에서 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올해부터는 철도의 날이 6월 28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본이 건설한 경인선의 개통일인 1899년 9월 18일을 우리나라의 철도가 최초로 도입된 날로 삼아서 119년 동안 기념해 왔던 건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제 잔재라고 보고 지난 5월 기념일 규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1894년 6월 28일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 철도의 날을 6월 28일로 고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양 반장. 그 올림픽 관련한 질문을 하나 좀 할게요.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지금 방북단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간 건데요. 문체부는 도 장관이 북한에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2030년 또는 34년의 월드컵을 남북한이 중국, 일본과 공동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이었죠.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을 만나서 이 구상을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공동 개최 추진이 가능할지 여부인데 월드컵의 경우는 최근 FIFA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북중미 연합에 2026년 공동 개최를 결정을 했죠. 다만 북한이 이 구상에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미국과 국제연합의 대북 제재 역시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월드컵 또 올림픽 공동 개최도 비핵화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남북, 한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7시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서 정확한 얘기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미뤄졌다 해도 아마 지금쯤에는 만찬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만찬이 아까 이제 9시 정도에 끝날 거라는 그 DDP의 우리 취재 기자의 얘기가 있었지만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만찬까지 끝나면은 공식 일정은 끝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 과장,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일정 같은 경우는요. 잠시만요. 네, 준비 안 됐어요? 아니요. 일단 친교 행사를 아침에 9시 40분부터 시작을 하고요. 10시쯤에 영빈관 입구에서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단 또 오전에 예정된 그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고반장이 좀 추가를 해봐요. 좀 정확히 취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취재가 안 왜 된 것 약속된 같은데 플레이를 안 하세요? 네.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고반장이 이어갑시다. 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 대통령은 오늘 뭐 이미 알려진 것처럼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늘 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숙소잖아요. 아마도 아침 식사도 이곳에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침 식사 후에 2차 정상회담을 이곳 영빈관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 판문점 도보다리 같은 상황 또 한 번 연출이 될까 저희가 궁금한 상황인데 아마 이 백화원 영빈관 정원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를 걸으면서 아마 산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백화원이 왜 백화원이냐고 하면 그 정원에 100가지의 꽃이 있대요. 그래서 백화원이라고 불리는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부관장이 설명을 안 하길래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한 건데요. 과연 거기서 그런 회담이 뭐 연출이 된다면 정말 예쁠 것 같네요. 아까 이 얘기 했던 것 정원에 같은데요. 폭포도 있대요. 인공 폭포. 네. 또 문 대통령이 원래 또 청와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모진들과 이렇게 꽃 이렇게 또 설명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쵸. 또 그런 장면이 혹시 내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내일 아마 정상회담이 영빈관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정숙 여사는 아마도 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소년궁전은 북한 청소년의 예술, 체육, 또 과학교육 분야의 방과후 활동을 교육하는 기관인데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도 함께 이곳을 찾아서 학생들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방문에는 이설주 여사 오늘처럼 동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정상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이 공동 기자회견도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가 정상 간의 일정은 이 시간대별로 이 분초별로 이동 동선이 짜여지고 일정이 또 맞춰집니다. 이번에도 아마 다 그런 식으로 남측 남북 실무진 간의 협의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아마 변동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네요. 네. 경제 교육하는. 국제음악대학 그 평양 무슨 음악대학 거기 얘기하는 거 음악대학이 아니죠. 저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영재교육. 그건 이제 내일 방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영상인 것 같습니다. 자료 영상. 그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에 따라 뭐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계획대로라면 내일 오차는 그 옥류관에서 남북 정상이 함께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양을 찾는 남한 인사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옥류관인데요. 옥류관 냉면은 지난 1차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에도 만찬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옥류관 냉면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정말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잠깐 더 보고 가시죠.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 면을 뽑는 기계까지 판문점으로 공수를 해와서 더욱 화제였는데 당시 이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좀 차질이 빚어졌다 그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찬장인 평화의 집에는 별도 당시에는 조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워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조리를 한 뒤에 차량으로 냉면을 공수했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여러 현장 사정상 외부에서 급히 조리를 하다 보니 당시에 맛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다라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냉면을 이번에는 정말 그 진짜 옥류관에서 직접 맛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옥류관 오찬 후에 만수대 창작사 같은 평양의 주요 문화, 예술, 또 과학시설이나 단체를 방문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의 미술 창작 단체인데 해외에 작품을 많이 판매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참관은 특별 수행원들도 동행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특별 수행원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별도로 다른 곳 참관 가능성도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에는요, 이 환송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현지 주민들이 또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원래 해외 방문 시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방문 당시에도 현지 식당을 찾아서 수행원들과 함께 이 쌀국수로 아침 식사를 했었고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에도 현지인들과 섞여서 함께 중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지가 좀 나왔어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대중적인 인기 있는 식당들이 아마 좀 후보지로 거론이 되는데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 이런 식당들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수행단 일원으로 가 있는 청와대 관계자가 얼마 전 저랑 대화를 하다가 잠깐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평양 정상회담 때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저에게 할 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던 대화이긴 했는데 실제로 이 식당에서 만찬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이 작년에 공사를 하고 또 올해 완공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 여사와 지난 6월에 직접 시찰한 적도 있는 곳입니다. 조선중앙TV가 시찰 모습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통치 수리한 대동강반의 현대미를 자랑하며 멋들어지게 일떠선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은 최고 용도 자동지의 다심한 운정에 의하여 마련된 또 하나의 특색 있는 급양봉사 기지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당시에 이 식당을 둘러보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생겼다. 외국 손님들한테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찰 방문을 했던 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정상회담 준비에 바쁜 와중에 식당을 찾은 걸 두고 혹시 이게 이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 염두에 두고 만든 식당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양반장은 이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 대동강변에 있는 식당인데요.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보면 이 대규모 식당인데 1층에는 철갑상어, 연어, 조개류, 자라 등을 모아놓은 배 모양. 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조와 낚시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갓 잡은 생선 요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그러한 수조가 있고 식당은 대부분 2층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회담이 종료가 됐다는 소식은 저희가 아까 전했고 아마 지금 만찬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 동대문의 프레스센터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상욱 기자가 지금 다시 연결이 돼 있죠. 박 기자, 일단 회담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회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사상 처음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은 5시 45분쯤 끝났습니다. 남측에선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나왔고 북측에선 김여정 중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두 발언은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3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북남 또 북미 관계가 좋아졌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북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 덕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비핵화에 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을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떤 소식들이 전해져 있나요? 네, 일단 어떤 의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에서 나눈 대화로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정말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라고 말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온 결의의 기대를 잊지 말고 빠른 노력을 해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 노동당사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결의의 마음은 하나라고 적었습니다. 이 같은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오늘 중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일 예정된 2번째 회담까지 끝나야 전체적인 성과나 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내일 회담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이번 방북단에는 경제인들 또 시민사회 대표들도 포함이 됐는데 그 정상 외의 일정들은 오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죠? 네, 우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사이에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는 함께 옥류 아동병원과 그리고 평양음악종합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두 퍼스트레이디가 함께 음대를 찾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경제인들은 이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났고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대표들은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3당 대표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또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만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시간에 정당 대표들 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아직 새로운 접견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남측 취재진도 접견 예정 장소에서 3당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부 북측 관계자들은 약간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상회의를 비롯한 모든 대표들은 잠시 후 진행될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들어온 소식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박상욱 기자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일 그 만찬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오늘 공연이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제 조금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이 있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빛나는 조국 공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죠, 신반장. 네, 이 빛나는 조국이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집단 체조입니다. 이 구구절 기념식 때 평양 능라도에 위치한 5월 1일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와 외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였었죠. 이 집단 체조 아리랑이 2013년 이후에 중단이 되고 5년 만에 새로 만든 이 집단 체조인데 아리랑에 비해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를 과시하는 내용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북한의 요청으로 고심 끝에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바가 있었는데 체제의 5월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상호 신뢰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관람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 만들어진 빛나는 조국 공연은 앞서 말한 대로 이념이나 체제 5월 내용이 좀 덜하고 반미 메시지 또 핵무력 과시 메시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관람하기에는 부담이 다소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공연 중간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남북 정상회담 관련 영상 구성도 들어가 있어서 화제가 됐는데 이 같은 영상을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도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심은 김 위원장이 함께 관람을 할지 여부인데 김 위원장은 이미 공연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공연 관람까지 동행한다면
이 문 대통령을 또 한 번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이 20일이잖아요. 20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는데 20일에는 어떤 일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예, 일단 마지막 날 20일 일정은 현재까지는 별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오전 중에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서울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지금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조금 전에 그 노동당 청사에서 진행됐던 남북 정상회담 장면이네요. 그 배석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고요.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한 그런 포맷이고요. 지난번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임종석 실장이 그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파트너로 일종의 파트너 개념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 문 대통령이 방명록에 아까 글씨를 쓰고 2층으로 올라오는 그런 그 계단 위에서의 그 사진하고요. 지금 요 모습은 이제 회담장 안에 지금 사진이 방금 조금 전에 이제 평양에서 전송이 됐습니다. 자, 앞서 누가 얘기하다 말았죠? 앞서 20일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20일 마지막 날 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힌 게 없어서 만약에 별도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그날 문 대통령 일행이 그냥 오전 중에 귀국할 수도 있지만, 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두 정상 간에 친교의 시간이 추가될 수 있다 때문에 서울 복귀 시간이 약간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친교 시간이 있더라도 물리적 제약상 멀리는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평양 시내 안에서 뭔가 또 다른 이벤트가 준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20일 오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오전까지도 추가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친교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회담 자체는 아마 내일 마무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양 반장의 설명이었고, 지난 4.27 회담 당시에 개마고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마 반장들도 기억할 텐데. 그래서 혹시 이번에 마지막 날 20일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개마고원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최 반장은 어떻게 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4.27 회담 환영 만찬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이 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 두 정상이 개마고원이나 또 백두산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개마고원이나 백두산을 찾게 된다면 삼지연 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후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지연 공항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남북 경역 재개를 전제로 인천, 삼지연, 양양, 삼지연 직항로 개설을 통한 백두산 관광을 일각에서 계획 중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까지 일정으로 봐서는 개마고원 방문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물리적 제약이 큰데요. 회담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시설 참관을 하기에도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장거리 일정은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 거론되는 게요. 평양 시내 역사 유적지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이번 만남이 전 세계로 중계될 것이기 때문에 널리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를 친교 장소로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조성한 여명거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카퍼레이드를 진행해서 평양의 마천루를 보여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유적지는 문화재를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같은 역사를 공유한다는 민족 동질성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교 시간을 갖기에 적격이라는 평가입니다. 지난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던 고구려 동명왕릉이나 대동강 인근 을밀대 등이 후보지로 꼽히는데요. 이 동명왕은 고구려를 세운 왕으로 우리에겐 고주몽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을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자 위에 올라서면 평양 시내와 대동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멋진 이 풍경을 자랑해서 평양 8경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평양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저희 선발대가 보내온 그런 영상이 있었지만은 그 혹시 평양의 그 오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다는데 지금 가능해요? 네, 잠깐 좀 보고 가죠. 네.
네, 오늘 내일 모레 또 평양의 모습이 더 들어올 거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아마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은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측이 어떤 공연, 우리도 이제 또 뭐 답례하는 차원에서 어떤 공연을 준비했는지도 지금 관심사잖아요. 이번에 이제 김영석 씨 아까 얘기했고요. 또 지코 에일리 얘기했잖아요. 뭐 좀 짐작 가는 게 있어요, 신반장? 지코가 소속된 그룹 이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아니 제가 알아요. 블락비잖아요. 근데 아까 갑자기 양반장이 질문해가지고 네. 그 오키도키 있잖아요. 진짜 알아요, 오키도키. 맞습니다. 노래 알아요. 진짜 아시네요. 지코 알아요, 지코. 네. 예. 그 앞서 평양 공연 때는 레드벨벳이 아이돌 그룹을 대표해서 평양 시민들 앞에서 빨간 맛을 부른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힙합 가수 지코가 남북 정상 앞에서 오키도키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또 신반장도 네. 웃음 터졌어요. 오키도키요. 네. 오키도키요. 네, 그때 외치는- 레드벨벳 할 때 그때 이제 평양 시민들 그 표정 기억나요? 상당히 좀 얼어있던 그런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부장이 조금 더 이 버전업된 그 정보를 모르시는 것 같은 게 네. 그 지코가 블락비 탈퇴 지금 하나의 만에 막 이런 지금 그래요?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본인은 아직은 네. 결정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마술사 최현우 씨 아까 뭐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공연단 명단에 이름을 갑자기 올리면서 오늘 평양을 급작스럽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출발 직전에 인터뷰에서 긴박하게 결정이 돼서 아직 어디서 언제 공연을 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정말 너무 떨려갖고요. 사실 뭐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아직 지금 실감도 좀 아직 좀 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어떤 귀빈이 올 때 그쪽 대표 마술사가 마술을 보여주는 이제 관례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마술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최현우 씨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마술을 준비하긴 했는데 떨려서 말을 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지금 많은 네티즌들이 최현우 마술사가 이제 선보일 마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는데 신체 절단 마술 이런 걸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저는 제 관심이 이번에 현정화 감독이 방북을 했잖아요. 과연 그 과거 그 탁구 선수권에서 우승을 했던 리브니 감독을 뭐 다시 재회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갑니다. 네, 지금 이제 평양 정상회담 관련한 영상이 한 3, 4분 정도 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저희 그 정치부의 끝나는 시간하고 좀 아슬아슬하게 뭐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아쉽네요. 저희가 못하게 되면은 바로 뒤에 또 뉴스룸이 이어지니까 네. 뉴스룸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다룰 거고요. 아까 그 평양 거리 봤잖아요, 고반장.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여명거리가 좀 화제가 됐는데 이 여명거리는 이 김일성 또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이 북한 최고의 명문대로 꼽히는 김일성 종합대학 등에 위치한 거리입니다. 이 고층 빌딩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신시가지로 개발된 곳인데 흔히 북한이나 평양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회색빛 오래된 건물 대신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70층, 8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거리입니다. 아파트에는 주로 이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여명거리를 김정은 체제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여명거리 아파트가 평양에 떠오르는 랜드마크인 셈인데요. 이 문제는 80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뭐 천리마 속도전으로 공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부실 시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최 반장.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까 이제 DDP의 박상욱 기자를 연결을 했잖아요. 그 DDP의 지금 메인 프레스 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등록한 내외신 그 취재진 수가 2,690명이라면서요. 네, 지금 내신 기자는 187개사 2,200여 명, 그리고 외신 기자는 28개국 122개사 451명으로 총 309개 매체 2,690명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일산 킨텍스에 마련이 됐었잖아요. 1차 때보다는 약 300여 명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뜨거운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메르스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기자석마다 동시 통역기가 제공이 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도를 위한 전용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외신 중에서는 일본 취재진 수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뭐 NHK나 아사히 신문, 교도통신 같은 중앙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들까지 특파원을 보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프레스센터 입구에는 철통보안 태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취재진이 출입할 때마다 보안 검석대를 통과하게끔 한 건 물론이고요. 이 경찰들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프레스센터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하루 뒤인 21일 자정까지 운영되고 주요 일정이 끝날 때마다 브리핑 생중계가 지금 이제 되었습니다. 정상회담 영상이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주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가 맞아왔습니다. 한과의 명분을 앞두고 있는 우리 8천만 결의에게 오늘 좀 풍성한 대화를 보여주고 그보이에 한과의 명분을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늘 우리의 만남을 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에게도 평화와 공정을 위해 희망을 오늘 이 인간 도착한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에 오신 저들이 작전이 네, 정말 다행히 저희가 끝나기 전에 지금 이제 정상회담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좀 이어가고요. 3차 남북정상회담 속보 오늘 정치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특집 정치부회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뉴스룸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내일도 다시 많이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네요. 네.